안녕하세요.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 글로벌 스탁소 박상주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저도 녹음을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휴가를 다녀와가지고 휴가 한 8일이나 9일 정도 다녀온 것 같은데 갔다 와가지고 무리했는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오늘 또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드리고요. 지금 저희 세 가족이 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5, 6월에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요새는 다들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요. 지난주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증시가 좋았죠.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해서 1.8% 올랐고요. S&P 500은 3.1% 그리고 나스닥 3.8% 올랐습니다. 요새는 장이 오르면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된 테마주들 이제 이쪽이 많이 요새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돈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경제 이슈부터 좀 보시면은 지난주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금리 동결 요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제 화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FOMC 전에 뭐 마지막 관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나왔고요. 예상치가 4.1%니까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고요. 전월이 이제 4.9% 나와가지고 전월 대비도 확실히 이제 인플레이션은 둔화세에 있다, 트렌드를 좀 잡았구나, 요거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조금 아리까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핵심 인플레이션,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요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요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발표치가 5.3% 나왔습니다. 예상치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전월치가 5.5% 나왔는데 이게 사실 지금 변동성이 가장 센 거. 원유랑 식품을 뺀 나머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요소들이기 때문에 요 근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거,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요거를 떨어뜨리는 거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 나와가지고 요거는 예상치보다도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 물가가 더 떨어진 거니까 이거는 좋게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금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동결됐습니다. 지금이 이제 5.25% 수치에 머물고 있고요. 사실 6월달 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모두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화요일 날 발표했던 인플레이션이 이제 이번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많이 있었는데 어떤 시각에서는 이미 이거랑 상관없이 금리 동결에서는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FOMC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부터 나오는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힌트를 줬듯이 금리 동결은 어찌 보면은 앞에 나와 있던 지표들을 봤을 때 결정이 됐던 거고요. 지금 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페드와치, 이제 CME 그룹에서 제공하는 페드와치로 이제 트레이더들이 지금 선물을 어떤 거를 포지션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금리 인상이냐 뭐 동결이나 요거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7월 달에 금리 한 번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에서 우리가 뭐 금리 인하는 뭐 사실은 얘기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금리를 계속 동결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은 지금 앞으로 나오는 지표를 보고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힌트를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올리지 않겠냐, 이런 힌트를 좀 줬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목요일 날 증시가 이제 많이 올랐어요. 수요일 날 이 지표 발표, 그러니까 금리 동결에 대해서 발표하고는 좀 장이 혼저세로 마감을 했는데 목요일에는 강력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상 한두 번 한다고? 근데 나는 못 믿겠어, 뭐 이렇게 조금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반응했던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지금부터 나오는 7월 26일인가가 다음 이제 FOMC거든요. 그 전까지 나오는 지표를 저희가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중국의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조금 발표가 됐는데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3.5%로 예상치 3.6%보다 안 나왔고요. 전월치인 5.6% 대비는 많이 이제 둔화가 됐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있는데 액션이 크게 나오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요게 지금 좀 문제기는 해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5.2% 정도 나왔는데 전월치가 5.2%니까 뭐 실업률은 평타 쳤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요거를 세분화해서 보면요.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실업률이 지금 20.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600만 명이에요. 이게 뭐 3,200만 명 중에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600만 명 단순 수치로만 보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좀 있는데요. 이게 한국도 그런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중국은 지금 그런 얘기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 이게 팬데믹이 한 3년 정도 지속됐잖아요. 근데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한국이나 다른 국가 대비해서 더 폐쇄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의 인터넷으로만 수업을 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만 하고 이제 졸업을 한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로 인턴 경험도 없지. 뭐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교육 지식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찌 보면 사회성, 뭐 팀워크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굳이 경기가 막 좋은 것도 아닌데 지금 뽑지 말고 그냥 다음 졸업생들 좀 뽑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사실 안타까운 거죠. 이게 뭐 그 세대 팬데믹에 대학을 갔던 이 세대들이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된 거였는데 지금 뭐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뉴스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는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화두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매번 실업률이 발표될 때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금 중국의 이제 그 지표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다 보니까 정책 금리 같은 것들은 조금씩 인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콩의 기술주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알리바바, JD.com, 리오토 이런 종목들은 지난주에 조금 수혜를 받고요. 이게 그 지난주 후반에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그 소비 부양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 한다는 루머들이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회의를 했다는 회의록들도 이제 돌기도 했고 했는데 이게 뭐 소비 부양 강화하고 뭐 지금 발표는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지 이게 확인이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구두로 우리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금융 팬데믹 막 왔을 때 미국에서 우리 뭐 돈 늘 준비 돼 있다 뭐 이렇게 구두로 막 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넣지 않았었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어찌 보면은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주 후반부에 나온 경제 지표들은 조금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목요일 날 나왔던 이제 월간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조금 혼조세로 나왔습니다. 월간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0.3% 예상치가 마이너스 0.1%였으니까 예상치보다 어찌 보면 훨씬 잘 나왔죠. 근데 이제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전월치가 0.4%였는데 조금 둔화돼서 0.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선고 건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데 뭐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때 조금 챙겨보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26만 2천 건이 나왔거든요. 지난주에는. 근데 이제 지지난주에 26만 2천 건 똑같았고요. 근데 예상치가 조금 늘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잘 나온 편이다. 그리고 금요일 날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 예측치 같은 경우에는 63.9%로 좀 확장기로 나왔습니다. 금리 동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6월 달에는 동결을 했고요. 이제 관건은 앞으로 동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한두 번 정도는 파월 의장 말대로 더 인상할 것이냐 요게 이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인상 안 할 거야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패드와치의 이제 트레이더들 예측치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그래도 한번 인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한데요. 요거는 7월 말까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나오는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증시에 큰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디다스인데 아디다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디다스 주가가 좀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시발점이라고 하면은 중국의 신장 면허 사건 요게 좀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신장에서 나오는 면허에 대해서 인권 탄압이나 이런 걸로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해외에 이제 그 의류업체라든지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런 데에서 선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불매 운동이 중국에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나이키 불태우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수혜로 이제 중국의 국내 이제 의류업체라든지 스포츠업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사실은 해소가 됐죠. 그 이슈가 아직까지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잊혀져 가는 그런 이슈이기는 한데요. 이게 발생을 하고 나서 국내 업체들 리닝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떠오르고 나서 이제 그 중국 소비자들이 보니까 국내 업체도 나쁘지 않네 이런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업체가 이제 기존의 주류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해외 업체들이 어떤 게 이제 아직까지도 생존을 하고 있냐? 당연히 나이키라든지 룰루레몬은 아직까지도 중국 내에서 잘 나가요. 근데 이게 그 신장 면허 사건 이후로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한풀이 꾹 팍 꺾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디다스의 주가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로만 본다고 하면은 팬데믹 이후로 나이키의 주가가 지금까지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30%니까 이게 50% 정도 주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주가가 점점 바닥으로 좀 가고 있는데 언제 이거 살아날 것이냐? 요게 조금 관건이죠. 근데 과거에는 그 카니에 웨스트랑 이제 아디다스랑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이지 부스트라는 신발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을 내놓으면서 아디다스의 주가가 한 2배 정도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좀 뭐 단기간은 아니고요. 한 1, 2년에 걸쳐서. 근데 그 이유가 이지 부스트라는 신발 자체는 아디다스한테 있어서 아예 없던 신발이에요. 근데 이런 신발, 새로운 신발 하나가 생기면서 새로운 매출처가 이제 탄생을 한 건데 이게 마치 마이클 조단의 이제 그 나이키의 그 에어조단 시리즈처럼 새로운 시리즈가 되면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 카니에 웨스트가 굉장히 어찌 보면 좀 기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런 특이하신 분이잖아요. 이제 노래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키랑 처음에 이제 에어 이지라고 하는 신발을 내놨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카니에 웨스트가 이제 마이클 조단처럼 신발 판매당 수수료를 줘라. 이렇게 이제 나이키에 제시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나이키에서는 운동선수가 아니면 그거는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카니에 웨스트가 에어이지를 모델 2개를 냈나? 그러고 이제 떠났습니다. 전설적인 모델이 됐죠. 왜냐면 그 이후로 안 나오는 모델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는 신발인데 어쨌든 떠났는데 아디다스에서 그걸 다 받아줬죠. 우리는 해줄게. 이렇게 해서 아디다스에서 이제 그 꿈을 좀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지부스트가 많이 인기를 끌면서 아디다스 주가도 한 2배 정도 이렇게 올랐었는데요. 지금은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이제 뭐 둘의 좀 갈등도 있고 뭐 색깔만 변경해서 나오고 신발이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소비자들도 질린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둘이 헤어지면서 주가에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했고 거기에다가 중국 신장 면허 사건으로 이제 중국 내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지부스트도 인기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최근에 실적이 조금 잘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조금 주목하는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삼바라고 하는 모델 다들 아실 겁니다. 그게 이제 인기를 많이 끄는데요. 그것만으로 이제 그게 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좀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은 뭐 매진이 되고 다들 못 사는 정도인데 그거만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키한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에어조단 뭐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품절이 됐더라. 야, 그럼 주가 좋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한정판으로 내는 거거든요. 한정판으로 내는 거에는 매출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미지를 뭐 이제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많이 이제 격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케팅 수단의 하나이지 그걸로 매출이 크게 창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디다스가 삼바 모델이 인기가 많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매출이 막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이제 이지 부스트처럼 아예 없던 모델이 생겨서 플러스 알파 창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조금 변화가 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상하게 축구가 인기가 없어요. 거의 풋볼 인기가 많죠. 근데 축구는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2000년대 초반에 고등학생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라고 하는데 그 스포츠 선호도를 막 조사를 해보니까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2% 미만이 나왔어요. 거의 인기가 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조사를 했더니 이게 8%까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축구의 인기가 미국에서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아디다스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 가래가 끼고 막 이러네요. 그 아디다스가 그 리오넬 메시 다 아시잖아요. 리오넬 메시를 스폰서로 두고 있거든요. 스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리오넬 메시가 최근에 미국 메이저 축구 리그 팀 엔터 마이애미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지금 축구가 인기를 끌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마이애미 팀으로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데이비드 베컴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데이비드 베컴도 아디다스가 스폰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플러스 알파의 역할, 과거처럼 그 이지 부스트처럼 뭐 2배의 주가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주가가 전제 조건으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어떤 그 동력, 추진력이 될 수 있는 게 부진했던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축구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디다스가 스폰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적을 했더라. 요게 이제 좀 장기 트렌드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디다스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주가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다만 이게 많이 주가가 지금 많이 안 떨어져 있다고 하면 크게 매력적인 일이 아닐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아디다스 주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버진 갤럭틱도 조금 얘기가 있는데요. 버진 갤럭틱 그 아시죠? 이제 우주 관광하는 거. 이제 관광 상품을 드디어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첫 번째 비행을 하고요. 8월 초에 두 번째 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는 매달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수요일, 목요일 장 끝나고쯤인가 이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장 외에서 한 40% 정도 주가 상승하다가 본장에서는 한 16.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상승이죠. 제가 우주산업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우주산업에 관련돼서 방송에서도 나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고 제 방송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우주산업은 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다룰 이제 그 과제고요. 우주산업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궤도, 저위성 산업. 요게 지금 주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관광 산업인데 요것도 역시나 저궤도나 저궤도 밑이죠.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궤도를 안 나가니까. 근데 요 우주 관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야기만 많았지 실질적으로 상업적으로 열리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제 뭐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시험 비행 같은 건 했었죠. 근데 요번에 열린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버진 갤럭틱을 시작으로 해서 뭐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요 관광 산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누리호 발사하면서 관심을 좀 갖기는 했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는 어떤 그 주제였잖아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좀 봐야 된다. 계속 저는 요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로켓랩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적에도 이제 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요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한 적도 있고 앞으로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주산업 관심을 좀 갖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재미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딜로이트에서 매 분기마다 이제 CFO 시그널 서베이를 해요. 그래서 이제 1년 후 경제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2분기 결과가 1분기 대비해서 더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북미, 유럽, 중국, 남미,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이렇게 5개 지역 정도로 조사를 하는데 모두 다 이제 1분기 대비 2분기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응답자가 이제 그 54% 정도가
1분기에 좀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게 확 줄어들어 버려가지고 지금 더 안 좋게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늘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최대의 어떤 대외 위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 2분기에는 부진한 경기 또는 금융시장 리스크를 손꼽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 이 시점에서 1분기까지는 계속 몇 분기 동안 CFO들이 뽑은 게 지정학적 리스크였어요. 팬데믹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공급망 이슈가 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지정학 리스크를 좀 많이 꼽았었는데 지정학 리스크는 이제 조금 많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동의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는구나. 요거에 대해서 좀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실질적으로 진짜 경기가 많이 부진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어찌 보면 대외적인 좀 어찌 보면은 경제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나고 이제는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저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번 휴가로 하와이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하와이에 가면은 유명한 관광지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거의 줄 서고 항상 관광객이 많고 뭐 저도 이제 좀 하와이 몇 번 가봐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대충은 감지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좀 조용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리오프닝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4월이나 뭐 요렇게 전까지는 해서 반짝 좀 떴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지금 완전히 다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인이 이제 하와이에는 많이 가는데 일본인의 관광객도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 본토인들도 좀 많이 줄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뭐 하와이 하나만 놓고 보기는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가지 딴 데서도 좀 느끼는 건데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주식 시장이 무슨 경기 침체 온다고 해서 뭐 폭락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미리 선반영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물 경제가 지금 힘들어지는 시기이기는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저희가 주식 투자할 때 조금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즈니가 아주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준비되어 있던 영화가 많이 있잖아요. 요거 론칭 시기를 대거 다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발표한 것들을 보면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몇 달씩 미뤘고요. 적게는 몇 달, 많게는 몇 년씩 미뤘는데,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뭐 3년씩 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거는 아바타는 뭐, 그 5편까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5편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 개봉 예정이었었는데 31년으로 미뤄졌으니까 참 글쎄요. 그때 뭐 그때가 오긴 오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데드풀 3, 그 데드풀 영화 아시죠? 근데 데드풀 3만 좀 앞당겨졌어요. 데드풀 3가 원래는 2024년 11월 8일 날 개봉하기로 했었는데 2024년 5월 3일로 한 6개월 정도가 앞당겨졌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뭐 데드풀이 인기 많고 뭐 요런 전략적인 거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촬영이 다 됐냐 안 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드풀은 아무래도 촬영이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좀 앞으로 당겼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작가 연합 요 파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 파업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히어로즈라는 드라마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히어로즈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시즌 2까지 정도 재밌게 보고 그 이후로는 조금 재미가 없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막 기다리는데 그리고 또 미국은 시즌 한 시즌을 매주 나오다가 그 추수감사절 때인가 그때 막 방학처럼 몇 주씩 막 쉬고 그래요. 그래서 막 되게 기다려지게 하는데 그때 작가 파업과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작가 파업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음 편이 안 나오고 막 이런 거를 제가 기다렸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거 작가 파업이 생각보다는 빨리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디즈니가 지금 그거랑 딱 맞물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 작품들의 작가들이 다 파업을 하고 이래서 작품이 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악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디즈니가 이제 작품들을 빨리빨리 뽑아내주고, 왜냐하면 지금 극장으로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스 오피스들을 빨리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진다는 거, 그게 이제 좀 악재여서, 디즈니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악재가 좀 겹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그 장이 좀 하락했는데요. 그게 이제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식이랑 지수 선물 옵션 각각 다 이제 만기일이 겹쳐가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날인데 지난주 금요일은 또 지수 리밸런싱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S&P 다우 나스닥 지수 이제 리밸런싱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조됐었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강세장일 때는 이 내마녀의 날에 보면은 강세 조금 장이 올랐더라. 그리고 약세장에는 떨어졌더라. 요런 이제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충 지금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요걸 보기에 조금 재미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지난주 금요일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세장인가? 근데 강세장인 것 같은데 막 베어마켓 랠리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 날이었었는데 제가 이거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지수 리밸런싱 때문이었었는데 그 루시드랑 리비안이 나스닥 100에서 빠졌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리비안은 2%대 하락했고요. 루시드는 1%대 하락을 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아서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수에 넣고 빠지는 게 사실은 그 주가의 펀더멘탈이 있어서 좀 중요하기는 한데 왜냐면 이제 지수에 들어가 있으면 그 지수를 사는 펀드라든지 추종하는 이제 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다 그 주식을 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빠지면서 조금은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6월,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 날 미국 휴장이에요. 노예 해방 기념일로 휴장이고요. 내일부터 열리는데요. 뭐 지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한 지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 허가 사전이라든지 아니면 목요일 날 파월 청문회 있구나. 요게 조금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이제 LPR 금리 결정을 하는데요. 요게 이제 LPR 금리가 이제 그 주택 시장이랑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5년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5년물을 인하할 것이다. 요거 당연히 좀 보고 있는데 그 인하폭이 보통은 0.1%씩 해요. 근데 요거를 인하폭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그게 이제 인하폭이 조금 더 늘린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지금 부양책을 좀 펴야겠구나. 이런 시그널이라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좀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영국이 수요일 날 인플레이션율 발표 있고 목요일 날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지금 금리가 그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8.7%로 좀 높은 편이어서 아마 금리가 뭐 변수가 크지 않은 한 인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떨어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주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안 좋았는데 다음 주에는 좀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